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HBM 패키징 세계 1위 SK 하이닉스가 직접 고른 이 기업 3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HBM 패키징에 들어가는 기업이고요. 세계 1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SK 하이닉스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어떤 기업인지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보셔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HBM 패키징 세계 1위 SK가 직접 고른 이 기업 3월 순식간에 급등할 겁니다 입니다. 일단 중요한 게 지금 엔비디아가 끝도 없이 상승 랠리가 나오면서 최근에 시총 3위를 달성을 했죠. 근데 이젠 시총 2위까지 노려보고 있습니다. 2위가 누구죠? 바로 애플입니다. 그래서 시총 2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상태고요. AI 최대 수혜주 엔비디아가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주가가 92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뭐 850달러 목표가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920달러를 돌파를 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애플과 시가총액의 격차는 약 3천억 달러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2조 원, 2조 달러대고요. 2조 달러대에서 이제 3천억 달러를 넘냐 안 넘냐. 정확히 말하면 한 10% 조금 넘는 수준의 차이밖에 안 난다라는 거죠. 어떤 기업이 한 3% 빠지고 어떤 기업이 한 8% 오르면 이건 바로 역전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정말 한 끗 차이에 와 있는 상태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애플을 뛰어넘어서 시가총액 2위가 되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BJ 라킷이 미즈오 애널리스트는 엔비디아가 주가가 1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만약에 애플이 가만히 있고 엔비디아 주가가 1000달러를 돌파를 한다면 정말 시총 2위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올해 시장의 기대보다 더 나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애플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못 움직이는 이유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AI가 좀 느리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아니, 너네는 왜 느리니? 다른 데는 AI 다 하는데 왜 너네들은 이렇게 느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AI가 좀 더 빠르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엔비디아의 시총이 애플을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시총 2위 뺏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상승 랠리가 지금 쭉 이어지는 상태인데, 엔비디아 주가를 따라가는 기업이 있죠. 그 엔비디아 주가를 따라가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GPU가 많이 팔려서 올라가는 건데, GPU가 많이 팔리면 똑같이 HBM, SK 하이닉스가 생산하는 차세대 메모리도 같이 팔리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상승은 곧 SK 하이닉스의 상승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SK 하이닉스의 상승 랠리입니다. AI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가 크게 오르는 등 반도체 주가 강세를 보이자 SK 하이닉스에도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간단한 겁니다. HBM이 엔비디아의 GPU가 팔릴 때마다 같이 팔리니까 같이 올라가겠네라는 간단한 원리고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달 메모리 3사 중 가장 빨리 3월에 5세대 HBM인 HBM3 양산에 나설 예정이고요. SK 하이닉스는 경쟁사 대비 우월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부가 메모리 시장 선점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 이 고부가 메모리가 HBM이죠. 사실상 다른
흔히 뭐 마이크론보단 당연히 훨씬 앞서고 있는 상태고 삼성전자보다도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죠. 그러다 보니까 HBM에서는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시가총액이 지금 125조 정도 됩니다. 원래 SK 하이닉스 이번 연도 목표가 100조를 200조로 만드는 건데 정말 지금 흐름을 보면은 정말 200조도 금방 가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지금 상승세가 강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SK 하이닉스가 상승 랠리가 이어지는데 여기서 더 이상 기대감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뭔가가 없다면 이대로 하락하거나 눌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SK 하이닉스가 안주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아니면 뭔가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SK 하이닉스는 올해만 하더라도 AI 반도체 패키징 투자를 엄청나게 넣겠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올해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그러니까 후공정에 약 1조 3,300억 원 이상 투자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1조 정도야 사실상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돈 아닌가요? 1조 3,300억 정도면은 그냥 투자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돈이 그렇게 많은데 AI 개발의 주요 부품인 HBM 수요를 감당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일단 HBM 아시겠지만 올해 이미 다 팔렸어요. 올해 만들 거에 이미 올해 다 팔렸습니다. 그 뜻은 이제 올해 만드는 걸 다 팔렸다라는 건 이제 내년 거 주문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HBM이 AI 메모리 반도체 핵심으로 가장 수요가 많은 부품임을 방증하는 거다. 그러니까 HBM에 지금 1조 3,300억 원이나 때려 넣는다라는 소리는 그만큼 HBM 수요나 돈도 많이 벌어주고 긍정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아니 1조 3,300억 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이 돈이 얼마나 뭐 SK하이닉스한테 많은 돈입니까? SK하이닉스는 올해 지출 예산, 그러니까 올해 돈을 한 14조 원 정도 쓰겠다라고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 14조 원 중에 약 10분의 1, 10%를 어디 후공정, 패키징 공정, 정확히 말하면 HBM에만 10%를 쓰겠다는 거죠. 즉 SK하이닉스가 이렇게나 큰 120조의 회사에서 14조를 쓰는데 14조의 10%를 HBM 공정에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다? 그만큼 중요한 공정이고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간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 산업의 첫 50년은 칩 자체 디자인과 제조에 관한 것이었다. 제조가 말 그대로 나노 공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고요. 하지만 앞으로 50년은 후공정, 즉 패키징이 전부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좋은 칩을 어떻게 합치고 어떻게 뭉쳐가지고 더 좋은 기능을 내는가. 지금 하나의 좋은 칩이 아니라 여러 개의 좋은 칩으로 만드는 이 기술력, 후공정 패키징이 결국에는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가 HBM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이 투자가 그러면은 10분의 1이나 넣는 거면 너무 지금 과감한 거 아닙니까? 굳이 올해 이렇게 과감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감한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 이거죠. 바로 세액공제고요. 올해까지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세액공제, 올해 시설 투자를 제일 많이 해놓는 게 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시설 투자 세액공제고요. 올해 한시적으로 반도체 HBM 기술과 관련한 시설 투자에 최대 25%의 세액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HBM 생산, 증설, 설비 투자에 하게 되면은 거기에 세액공제가 최대, 중소기업은 25%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죠. 사실상 내년에 하면은 안 들어가고 올해 하면 들어갑니다. 그럼 사실상 언제 하는 게 낫겠습니까? 어차피 할 거면 세액공제 최대로 받고 올해 증설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며 올해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15%,
중소기업은 25%의 세액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여기에 HBM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과 관련된 시설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죠. 이 반도체 패키징 1조 3,300억 원에 관련된 것과 엮이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올해 진심을 다하냐? 세액 공제 받으려고. 그러니까 올해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거고, 올해 메모리 반도체 핵심 HBM 지원 정책에 적극적인 설비 투자를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HBM에 대한 성장, HBM에 대한 투자, 또 거기에 대한 지원까지도 삼박자가 맞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라 그러면 HBM도 있겠지만 HBM의 핵심은 결국엔 D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HBM의 D램도 결국엔 같이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GDDR7이라는 D램 시대가 왔습니다. 차세대 그래픽 드램인 DDR7의 국제 표준이 정해지면서 AI 메모리 전쟁이 격화할 조짐입니다. 아니, GDDR7이 뭔가요? 간단합니다. GPU 그래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엔비디아의 GPU라든가 좀 고성능 이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D램을 우리는 그래픽 D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PU에 탑재될 GDDR7은 현재 구격인 GDDR6 대비 대역폭을 2배로 높여 초당 최대 192GB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GDDR은 방금 얘기한 대로 AI 필수품인 엔비디아와 AMD의 GPU에 탑재돼 고해상도의 그래픽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특화한 제품군이에요. 그래서 그래픽 D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37GB GDDR7 D램을 처음 시연했고, 이는 업계 최초로 이 GDDR7 D램 개발을 발표하고 반년 만에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년마다 지금 성장이 나오고 있는 게 GDDR7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개발하고 준비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GDDR7도 국제 표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것도 한국이 주도하겠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서버용 D램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세계 4대 데이터 센터 운영 회사로 꼽히는 IT 기업들이 설비 투자액을 올리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D램에 대한 성장이 나아졌는데, 결국에는 매출을 제일 많이 키우고 수익성이 제일 크게 나오는 거는 대규모거든요. 그 대규모가 걸기는 뭐냐면 D램이 지금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설비 투자는 주로 서버 분야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AI와 AI 이외의 기계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서버다. 데이터 센터를 양산하고 데이터 센터를 더 증설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데이터 센터 및 인프라 증대를 위한 자본 지출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증가할 것. 그래서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데이터 센터를 더 키우겠다, 데이터 센터를 더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여전히 구글까지도 데이터 센터를 지금 만드는 방향으로, 증설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서버 D램, 데이터 센터용 D램이 수요가 증가하고 또는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비 투자로 서버가 늘어날수록 D램 판매량 역시 크게 증가가 전망되고요. 서버용 D램 시장은 고용량 칩 위주로 판매돼 이윤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CPU가 나오더라도 서버용 CPU가 나오면서 서버용 D램이 판매가 되고, 서버용 D램이 판매가 되면서 D램 시장이 성장한 모습이 있죠. 그게 사파이어 래피즈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서버용 D램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HBM 다음으로 계속
수요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 데이터 센터 서버 성장의 서버용 D램 성장에 대한 기대가 되는 관련 기업을 우리가 사야 된다는 거죠. SK 하이닉스에 직접 연관이 있으면서 데이터 센터 서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는 HBM 패키징 관련된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 기업이 어디냐? 바로 TLB입니다. 서버 PCB 1위 TLB고요. TLB는 국내 대용량 서버 PCB 시장 점유율 1위의 기업으로 메모리 모듈과 SSD PCB 생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도 있고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있는데 최근에 SK 하이닉스 향 공급 비중이 가장 높게끔 설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LB는 거의 SK 하이닉스를 따라다닌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TLB의 주력 제품인 DDR5는 80에서 90%가 서버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메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증설이 시작되고 서버 수요가 늘어나면은 TLB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늘어난다는 거죠. 특히 매출액이. 왜? DDR5의 8, 90%가 서버향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서버 투자 증가에 따른 실적 및 모멘텀 수혜를 받는 기업이 TLB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D램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 통상 관련 시장의 호황이 적게는 3년, 길게는 7년 이상 지속됩니다. 작년부터 시작됐다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한미반도체가 올라갔으니까 2023년, 4년, 적어도 5년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근데 TLB가 이렇게 서버 PCB 관련된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차세대 메모리, 제2의 HBM으로 불리는 메모리까지도 수혜를 갖고 있는 기업이죠. 흔히 우리는 CX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IDM 업체에서 연내 CXL 2.0 D램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CXL D램 양산 시 PCB 모듈은 TLB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CXL에도 납품하는 기업이 TLB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XL 제품 단가는 기존 DDR5 제품 대비 2배 이상 높아 향후 CXL D램 시장이 개화하면 실적 성장이 나온다. 서버용 D램도 아까 얘기한 대로 매출액이 뻥튀기 되고요. CXL용 D램도 매출액이 뻥튀기 됩니다. 10개의 CXL 모델 중 8개의 모델에 TLB 제품이 단독으로 납품될 예정입니다. 거의 독점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TLB가 다수의 PCB 업체들과 달리 메모리 모듈 PCB만을 주력하고 경쟁사들과 1년 이상의 기술적인 격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에 집중돼서 메모리만 관련된 PCB를 만들다 보니까 메모리 PCB 관련해서는 다른 기업들보다도 기술력이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TLB는 아까 얘기한 서버용 D램 그리고 CXL 할 거 없이 이 메모리 쪽, 특히 SK 하이닉스 방향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윗꼬리를 크게 달고 올라갔다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지금 구간 28,000원 구간에 관심을 좀 가져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구간 꽤나 긍정적인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LB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서버용 D램 그 다음에 CXL까지 엮여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이미 눌렸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지켜보자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니까요. 꼭 설치하고 들어오시고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온디바이스 AI, 그 다음에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은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은 저희가 구독자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누르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현재 잠깐 오류가 있어서 다운로드가 안 되고 있는데 금방 수정할 거니까 일단 들어와서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냥 무료로 자료집 다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3월 8일, 7일, 6일, 5일, 4일, 29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매일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무료로 확인하시고요.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매일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평생 100% 무료로 제가 운영할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꼭꼭 모두 매일매일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다른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